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김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공황장애는 저희 부산성모병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에 속해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공황장애는 반복적이고 급작스럽게 생긴 불안 증상과 더불어서 그 불안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저희가 공황 증상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여러 이제 신체 심리학적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가지 증상 중에 4개 이상일 때 그게 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공황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공황장애 안에서는 공황발작이 꼭 필수로 필요하게 되고요. 공황발작 같은 경우는 수분 아니면 뭐 수초 내에 갑자기 극도로 생기는 그런 공포감을 뜻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걸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데, 공황 발작은 공황장애를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공황 발작이 있는 건가요? 네, 공황 발작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황 발작에 대한 그런 얘기 불안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좀 그렇게 치부될 수 있었는데, 요즘 연구 결과에서는 이게 뇌과학 연구가 좀 최근에 많이 대두되면서 뇌 연결성의 문제로 조금 더 많이 설명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뇌과학적으로 지금 연결성에 좀 문제가 생기고 뇌 신경전달 물질에 서로 밸런스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라서 그 부분을 교정을 해주면 다행히 증상을 조절해주고, 요즘 현재 약물 트렌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처음에 오면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자가설문지가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내가 내재되어 있는 불안, 우울 그런 걸 평가하게 되고,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면담하게 됩니다. 그런 공황 발작이나 그런 얘기 불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고, 내가 최근에 겪었던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같이 좀 얘기 나눠보면서 이게 진짜 과연 공황 발작이고 공황 증상이고,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 무슨 다른 기문 증상 같은 게 있는지 또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초지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좀 길게 보게 되고, 필요하게 된다면 종합심리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밀심리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공황장애인가 라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치료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난 약물 치료를 별로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의 치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상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과 증상은 대표적으로 다 잠이 일단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잠이 좀 깨지고 이제 불면 증상이 조금 악화되는 것 같으면 병원을 일단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제일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인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응급실도 가고 이제 다른 과도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지만 결국 이상은 없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이제 다행이다 안도감으로 그냥 지내시는 것보다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상담도 나눠보고 좀 더 어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일단 인지행동 치료랑 약물 치료 같은 경우로 나눠지긴 하는데, 약물 치료가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신과 약을 이걸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개개인 강점이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약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힘든 파도로 좀 넘어가는 것 뿐이지, 이게 조금 다시 내 생활이 다시 안정이 되고 생활 리듬 다시 찾으면은 저는 약을 좀 적극적으로 다시 좀 줄여보면 생활을 하고, 결국은 약이 없이 생활하는 거를 목표로 일단 치료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병행을 하면서 환자가 약물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질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먹고 먼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정액 정도까지 드셔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번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안정액으로 생각보다 안정액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를 드실 정도면 병원에 뭐 마시는 게 낫다.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스티뮬런트거든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적게 마셔야 되고, 꼭 마셔야 된다 그러면 하루 한 잔 연하게.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술을 많이 땡깁니다. 술이 대표적인 항불안제가 작용하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술을 마시면 편안해지고 좀 릴렉스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찾는데, 그때뿐만 좋아지지 다음날 불안은 다시 리바운드로 다시 악화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술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큰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보다 계속 더 많은 술 양을 계속 찾게 되고 점점 그렇게 비셔스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술과 커피는 좀 자제해달라고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완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증도에 따라서 한 최소 3개월, 아니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있고요. 증상이 좋아지면은 일단 약이 없이 지내시는 것도 보고, 약이 없이 내가 한 3개월, 4개월 더 지내진다. 그러면은 증상이 이제 완치가 됐다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약 없이도 지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토대로 경과 관찰을 해봅니다. 공황 증상이 집이나 이제 뭐 회사에서 갑자기 확 생기셨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한번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일단 걸으시면서 일단 그거에 대한 생각을 분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안정이 되면은 일상생활을 좀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살짝 뭐 조기 퇴근을 해서 좀 지켜볼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 빨리 뛰는 것 같고 호흡이 조절이 안 돼서 계속 숨 쉬는 게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공포의심이 있으시면은 진짜 119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하셔가지고 안정제로도 맞고,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오셔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가지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